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고. 자, 지정할 때는 항상 인접한 몇 이상? 둘 이상. 포인트는 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인접됐다가 중요해. 여러분 시험에서 인접자가 빠지고 출제된 거예요, 한번. 그냥 둘 이상 특광 시군을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접자가 들어가면 항상 어디가 나와? 인접이라는 말, 전부 일부 나와. 이런 말을 꼭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앞으로 지문에가 인접됐다 그러면 어디를 대상? 전부 일부 이 말이 꼭 나와. 그리고 공법상에서 지정은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이 시간 이후로 지정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할 수 있다로 기억을 하셔야 돼. 기역, 리은은 이해됐죠? 기역, 리은. 두 번째, 그때 인접한 전부 일부 중에서 일부라는 것은 어디를 일부로 한다? 구, 군, 면을 일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부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어디에 일부를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 일부는 어디를 단위로 한다? 구, 군, 면을 단위로 한다. 그럼 이때 구라는 건 어디를 말한다? 시야, 시. 시에서 일부 그럴 때는 구를 말해. 그럼 울산광역시도 일부만 그럼 어떻게 돼? 구가 되는 거죠, 구가. 그러면 이제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울산하고 경주를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 근데 경주는 일부 묶을 수 있다, 없다? 경주. 일부는 묶을 수가 없어. 구가 없잖아, 구가. 그러니까 구가 없는 시는 일부라고 될 수가 없어. 그럼 포항까지 연결시킬게요. 자, 여기에 포항이 있는데 여기까지 광역계획권 묶으려고 한다. 근데 포항은 일부만 하려고 한다. 일부 될까요? 그죠? 여기는 시가 남구, 북구라는 게 있으니까 일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구가 있을 때는 뭐가 일부가 돼. 그럼 구가 없으면 전부 지정해야 돼.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는 뭐냐? 바로 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일부만 지정한다. 그럼 구도 될 수가 있지만 울주군도 일부가 되는 거죠. 그때 군이야. 그럼 요 읍면은 뭐냐? 바로 군. 군에서는 읍이나 면이 일부가 된다. 그러면 군은 무조건 일부가 되겠죠? 대한민국 군 중에 읍이나 면 없는 군 없죠? 그러니까 시만 주의하라는 얘기야. 시는 행정구역이 구가 있을 때는 일부가 되지만 구가 없는 시는 일부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 같아요. 그 다음 지정 요청. 중앙행정,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이나 변경을 뭐한다? 요청. 그러면 요청이라는 말은 모든 행정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맨 위에다 표시하세요. 지정권자 해놓은 거. 지정권자 이름 두 개 누구죠? 거기 맨 위에 지정권자 있나요? 누구하고 누구? 그럼 여기다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야. 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다? 요청받아. 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위에다 표시하는 게 좋아,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정권자인데 지정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데 뭐가 있다? 직권 지정도 있고 뭐 받아서 요청받아 지정한다. 요 뜻이에요. 그럼 이름 정확하게 볼게요. 중앙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나요? 그 책에 시도지사 있나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있나요? 그럼 해볼게요. 요 사람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중앙행정하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청해? 그렇지, 국장한테 해야지. 요 사람은 도지사에게 해야 되겠지? 이해가 되나요? 아까 요청이란 뜻이 뭐야? 자기 위에다 해야 되잖아. 근데 중앙행정은 상급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직급이 같은 사람 하는 거예요. 요게 앞으로 요청 나오면 전부 똑같아, 내용 자체가. 항상 국장한테는 직급이 같은 장관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도 하급도 요청.
근데 시장군수는 무조건 누구한테만? 도지사한테 해야 되지? 자기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요청은 누구다? 모든 행정청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양괄호 3번에 지정 목적은 청구상으로 읽으시면 되고. 4번에 지정 절차. 그러면 지정 절차는 지금까지 배운 거 모두 똑같죠? 자, 지정 절차하면 기본적으로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지정이 될 때는 항상 뭐 아니면 뭐 했나요? 고시 아니면 공고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광역계획권은 한다 안 한다? 안 해. 거기 써 있잖아. 이해가 되나요? 원래는 지정을 하면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알려야 되잖아. 알리는 뜻이 뭐야? 공고한다, 고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은 알릴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들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 지정되거나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고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서 내면 또 틀려.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안 나온 시험 문제가 요거 하나야. 또 하나가 좀 이따 알려줄 거니까. 광역계획권은 지문이 모두 다 출제가 다 됐어. 근데 안 된 게 현재 딱 2개가 있어. 바로 요거. 지정 공고한다 그러면 틀려. 여기는 공고 안 해. 요게 이제 기본적 절차예요.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통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의견 청취는 심의 전에 하고 있는 의견 청취는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꼭 의견 청취하라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의견 청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야. 그래서 기본은 항상 뭐하고 뭐고? 심의 지정. 항상 지정할 때 뭐 거쳐? 심의 거쳐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것과 똑같은 게 뭐가 있나요? 제한 절차. 제한할 때도 무조건 뭐 거쳐? 심의 거쳐 제한. 제한해서 뭐 해야 돼? 고시 공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정하고 항상 무슨 절차는? 제한 절차는 똑같아. 그럼 여러분 지정 절차가 여러분 책에 몇 번이나 나올까? 100번 넘게 나오겠지. 제한 절차는 10번 이상 나오겠지. 그럼 그걸 오늘 한꺼번에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지정 문제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정하고 제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지문이 나올 거 아니야, 시험에서. 그럼 지정, 그럼 뭐 거쳐? 심의 거쳐. 이 말을 꼭 찾아내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정했으면 뭐 해야 돼? 고시 공고한다. 이 말이 나와. 근데 무슨 권에서만? 광역계획권은 지정고시 안 한다. 지정공고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했으면 뭐하라? 통보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심의 전에 하는 의견 청취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자, 여러분 내가 몇 개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우리 여기서 내 문제 안 틀려. 자, 책을 내가 저 뒤로 가서 한번 할 테니까 페이지를 펴보세요. 뒤에 가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 또 출제되는 게. 페이지 273. 우선 273을 한번 펴보세요. 맨 밑에 지정 절차 나와 있나요? 그럼 지정 절차 뭐 거쳐 뭐 해? 심의 거쳐 지정. 지정했으면 뭐 해? 공고. 공고 있으면 뭐 해? 통보. 그리고 앞에 심의 전에 뭐 있고? 의견 청취죠. 요거는 있어 지금. 또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넘겨보세요. 2장 넘기면 276 밑에 276 밑에 또 지정 절차 나오나요? 그럼 뭔지는 모르면 하여튼 지정 절차 나오면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 공고. 공고 있으면 뭐하라? 통보하라. 그 앞에 보니까 의견 청취 있고 협의도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자, 또 한 장 넘겨봐요. 또 한 장 넘으면 278페이지가 하단에 또 지정 절차 나오나요? 그럼 기본은 또 뭐야? 심의 거쳐 지정 공고. 공고 있으면 뭐하라? 통보. 어디든지 똑같은 거야. 이걸 내는데 못 맞추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이런 걸 맞추면 기본 점수가 올라가. 근데 지정 나오면 여기서는 맞고 뒤에는 또 틀리고 맨날 이러면 안 되지. 지정 문제만큼은 무조건 맞춘다 이 생각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야. 왜냐? 어차피 지문으로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출 건데 지문으로 나오면 지정자 보이면 항상 뭐 있다? 심의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필요하면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심의는 어디에 심의를 거치느냐? 요거는, 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나올 거고, 주택법에 가면 주거정책위원회도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무슨 법이냐만 따지면 돼. 여러분이 배우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까지. 요건 전부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무슨 계획이야? 도시계획위원회지? 뭐 건축법에 가면 건축위원회 나오겠지. 주택법에만 주거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와. 이게 딱 정해요. 농지법에 가면 농지위원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똑같아. 그 대신에 또 여기가 국장이냐 지자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국장일 때는 앞에가 뭐부터? 중앙이라고 붙지. 지자체 나오면 지방이라고 붙겠죠. 이런 게 공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이 나오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오고, 국토부 장관일 때는 거기다 중앙자가 들어가고, 지자체일 때는 지방이라고 들어간다. 그런 거 좀 맞춰라는 얘기야. 매번 시험에 가면 그런 게 나와, 한 문제씩은. 그럼 그런 걸로 기본적으로 점수 맞출 수 있게 공부하시라는 거. 여러분, 이 많은 책을 공부해서 맞추는 거 못해. 저런 거를 맞추면 점수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자, 지정하고 제한 문제는 앞으로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그냥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시고. 자, 다시 와서 그 부분 모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뭐가 되냐면 1번. 그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하급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무슨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있어. 동그라미 2번. 바로 이 부분에서 아직 출제 안 된 게 하나가 있어. 바로 도지사가 지정 변경할 때 굵은 글씨가 누구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그럼 도지사 할 때만 한 사람이 더 늘었다. 그게 아직 안 나왔어,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도지사가 지정 이렇게 나올 때는 누구도 하나 있다? 관계 중앙행정도 있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광역도시에서 아직 안 나온 시험 문제가 2개야. 지정했을 때 공고한다. 그거 안 물었고, 또 도지사 할 때는 관계 중앙도 있다. 그거 아직 안 나왔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나머지는 모두 다 나왔어.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지정했거든 뭐 해줘라? 통보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수리권자는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광역도시계획 조정 및 협의회 구성 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조정에 대해서는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봐요. 아까 국장이 지정했다. 그럼 누가 수립했죠?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 어떻게 수립? 공동 수립. 자, 도지사가 지정했다. 시장군수 공동 수립. 바로 이 부분이야. 공동 수립할 때는 항상 뭐 하냐? 협의해야 돼. 혼자 못 하지. 자, 울산광역시장하고 경북도지사가 수립하려고 하는데 뭐 각자 알아서 수립하는 거 아니죠. 공동 수립이란 뭐 하라? 협의해서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일단 공동 수립은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적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봐. 저 앞에 아까 도표 봐봐. 있어. 이 순서 있어. 그대로. 그래, 한번 넘겨봐요. 어휴, 적지 말라니까 자꾸 적으려고 하네. 그 10페이지 펴봐요. 10페이지. 그 페이지 10페이지. 도표. 펴봐. 펼쳐봐. 펼치면 거기 나오나요? 광역도시 밑에 광역도시 조정 나와? 조정이 있어? 표? 지금 10페이지야. 10페이지. 9페이지가 아니고. 내가 10이라고 하면 10을 찾아야지. 9 보고 있으면 안 되지. 10페이지 광역도시 밑에 그 표 있어 없어? 조정 신청 협의 권고 심의 조정 있어 없어? 있잖아. 아까 이 공부 끝나면 그거 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적지 말란 이야기지. 좋은 말 할 때. 응?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잖아. 이제 공부 필기 안 하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필기 열심히 했잖아. 그럼 이제 필기가 아니라 이제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될 시기야 지금.
그래도 요약식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필기하지 말라고 써오는 거야, 거기다. 자, 공동수립,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하라고? 협의하라고. 상식으로 하면 되지. 둘이 만드는데 각자 만들면 공동수립 아니지. 협의해서 수립하는 게 공동이잖아.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뭐하라? 조정 신청하라. 우리 둘이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조정 좀 해달라 신청하죠. 그럼 신청을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할까? 국장한테 할 거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한다. 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들어간 것은 조정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혼자 들어가서 혼자. 그럼 조정해주면 상대편에서 또 가만히 있나? 또 뭐라고 하겠지.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협의하라고 뭐를 한다? 권고를 해. 그럼 권고받고도 협의를 안 한다면 그때는 요 사람들이 그냥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자, 예를 들어서 울산하고 경북도지사가 지금 공동 수립을 해. 그런데 둘이 해서 협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 그럼 조정하면 경북도지사가 가만히 있나? 뭐야, 왜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야. 단독으로 들어가면 다시 미워도 또 한번 해봐라 하고 권고해. 권고받고 협의 안 하면 할 수 없이 뭐 한다? 직접. 그러면 직접 조정하든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든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조정하라. 이렇게 나 순서가. 그러니까 조정할 때는 뭐 거쳐라? 심의 거쳐 조정하라. 그럼 조정했으면 어디에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가. 그게 아까 도표 9페이지에 있는 그 순서야, 순서가.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놓고 이제 요걸 물을 때가 있어. 공고는 행정법상에 아까 어디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까 요거 어디서 나왔어? 행정지도 나왔지, 행정지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권고는 항상 어디에 해당한다? 행정지도. 요렇게 물은 데 있어, 시험에서. 이렇게 기본 정도로 알려주라는 거. 자, 그러면 고기를 지금 읽을 테니까 이해되는가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야. 자, 먼저 조정신청.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누구누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뭐가 되지 않으면 협의가 되지 아니하며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설명 듣고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협의 권고, 직접 조정. 국장이나 도지사는 무슨 신청을 받으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한번 뭐하라?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기한까지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직접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의 조정. 국장이나 도지사는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는 경우, 이해되나요, 이 말? 공동으로 들어가면 바로 조정할 거고, 단독으로 들어갈 때는 협의 안 되니까 뭐 한다? 직접 조정하겠죠. 그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의 뭐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라. 4번, 그 수립자들은 3에 따른 조정 결과를 어디에다가? 광역에다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 시험에는 이렇게 지문이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그 지문을 여러분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외우실 때는 아까 있는 도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양괄호 2번. 광역도시계획 협의회의 구성 운영이야. 자, 거기 협의라는 말이 나왔어. 협의. 협의회는 왜 만들어? 무슨 수립하려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협의회는 무슨 수립할 때? 공동 수립할 때 이걸 단어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묻는 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언제 수립 구성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수립? 공동 수립. 공동 수립할 때 그 협의회 구성 운영. 이거는 지문도 딱 한 줄밖에 안 나와, 시험에서. 요 지문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그럼 무슨 수립? 공동 수립. 공동 수립은 뭐 하라? 협의하라. 뭐 협의할 기구를 만든 게 그 협의회더라. 그 내용이지. 그 다음 오른쪽에 수립 절차. 그 수립 절차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책에는 한 장 넘기면 표가 나와. 오른쪽 표 있나요? 여러분 그동안 필기했던 표가 거기에 들어있어. 지금은 설명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즉
비구속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구속. 그럼 우리 시험에는 비구속으로 나오는 게 뭐하고 뭐만 있나요? 광역하고 기본밖에는 없어. 우리 시험에 종합계획은 없어. 왜냐? 아까 최상위법에서 종합이 나오는 거고 하위법에서는 그 종합이란 거 없어. 그래서 광역하고 기본이에요. 그럼 광역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방법은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어.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은 절차를 다 생략해. 근데 비구속은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나. 한 장 넘겨보세요. 또 적고 싶어 막 손이 근질근질하다. 거기 써놨어 안 써놨어? 승인 절차 옆에 절차 생략할 수 없다 써놨죠? 이걸 막 손이 쓰고 싶어 죽겠는 거지 지금. 응? 써놨다고 그랬잖아. 나 지금 써놓은 거 설명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 읽어만. 자, 그럼 비구속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절차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먼저 뭐부터 나와? 수립. 두 번째 승인. 세 번째가 공고 열람. 그럼 여러분 책에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 뭐로 돼 있어? 아니 1번 번호가 수립, 2번 번호 승인, 3번 번호 공고열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원래는 그렇게 세로로 쓰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칠판은 세로로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옆으로 쓰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이 알겠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립, 승인, 공고열람 이걸 찾으셔야 돼. 자, 그러면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뭐 해야 돼? 기초조사. 그리고 큰 의미로는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 그때 의견 청취가 누구하고 누구다? 주민과 지방의회야. 그럼 여러분 그 세 개만 묶으세요. 그 위에 있는 세 개 묶어서 무슨 절차 이렇게 써. 무슨 절차? 수립 절차 이렇게 쓰면 되지. 세 개 묶어서. 여러분들 위에 기초조사, 주민의견 그리고 지방에 세 개 묶어서 무슨 절차? 수립 절차.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도 못 써. 나는 그렇게 순서대로 다 밑으로. 그게 옆으로 간 것 뿐이에요. 뜻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승인하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해? 협의하고 심의가 필요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승인 위에 협의 심의가 있어. 두 개 묶어서 무슨 절차? 승인 절차. 이제 표 보는 방법 알겠나요? 위는 원래 그게 맞는 순서예요. 그게 순서가. 근데 이건 칠판이 가로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가로로 쓴 것 뿐이지. 그래서 항상 화살표 쓴 거는 수립하려면 요거부터 하라. 승인하려면 요렇게 하라. 이제 알아듣겠나요? 집에 가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절차는 광역이 나오든 기본 나오든 똑같아. 나중에 구속적 나와도 어떻게 해? 똑같아. 그러니까 공법에서 계획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시험 문제 이거는. 왜?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똑같으니까. 용어만 바꾸면 되지. 자, 관리계획 만들면 뭐로 바꿔? 입안, 결정고시, 열람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비구속은 수립, 구속적 계획은 뭐라고 그래? 입안. 여기는 승인, 나중에 구속적 계획은 결정고시. 그건 고시가 먼저 나오고 여기는 공고가 나중에 나오죠. 그건 이해가면 돼. 비구속은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줄 의무가 먼저가 아니죠. 근데 구속적 계획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잖아. 결정과 동시에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정과 동시에 고시했고 여기는 나중에 공고열람했어. 자, 확인. 자, 페이지를 26으로 넘겨보세요. 26으로 넘으면 1번 번호 2번 체크. 2번 결정고시.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할 건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결정고시. 그리고 마지막은 뭐만 하요? 열람만 해. 미리 고시해서 알려줬잖아. 그리고 용어는 비구속은 공고라고 써야 되잖아. 구속적 계획은 고시라고 써야 되잖아. 이해됐죠? 그거는. 응? 이해가 안 됐나요? 전체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 문제를 내든 계획 절차는 무조건 나와. 한 문제가. 근데 한 문제 나와도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배운 광역을 한번 해볼게요. 광역에서 원칙은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 아니면 시도지사예요.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돼. 예외가.
아까 무슨 계획 같으면 국가계획, 그러면 그때는 예외로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예외란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수립했으면 무슨 신청? 승인 신청 해야지. 신청을 해야지. 그럼 신청을 받은데 누구한테 했느냐 해볼게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그래서 이제 도지사 쓰면 되고. 시도지사니까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 시험에서 문제 주어지면 그거 보고 찾아서 쓰시면 돼.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고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도지사 나와요. 거기다 국토부 장관 나오면 틀렸다 찾으면 되지.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부 장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승인하려면 뭐 거쳐라? 협의심의 거쳐로 승인해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승인되면 여러분들 승인 오른쪽 부분에 봐봐. 승인 오른쪽 부분 송부라는 말 보이나요?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15페이지 와서. 그 15페이지에 승인 옆에 보면 자, 도지사 국장 해놓고 옆에 관계서류 송부 이렇게 나와? 바로 송부. 자, 거기에요. 그럼 송부는 누구한테 했느냐? 요것만 좀 잘 구분해 보세요. 누구한테 송부해?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그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관계행정기관장은 누구야? 협의한 사람이야. 협의한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수립자지. 이해되나요? 그게 공부할 때는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수립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내니까 공고엘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고엘람은 항상 누구만이 할 수 있어? 원칙적이야. 원칙적 수립자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원칙적 수립자 써놨나요? 그래놓고 누구야? 시장군수나 시도지사에게 놨지. 그럼 시험에서 이제 문제 낼 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여 공고열람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국토부 장관은 승인은 할 수 있지만 공고열람 못하는 거야. 그런 걸 시험에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계로 공부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야. 항상 공고열람은 시도지사, 시장 이렇게 외우지 말고 누구? 원칙적 수립자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 봐봐요.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그럼 여기 누구야? 시장군수지. 여기 시도지사 그럼 여기 누구야? 그렇지. 그걸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시장군수인데 시도지사 해도 못 찾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 수립하고 맨 밑에 공고하려면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근데 요것만 안 되는 거야. 예외는. 장관은 여러분한테 직접 할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를 자 국장이 하면 아래로 보내는 거지. 그게 바로 송부잖아. 그럼 아래에서 받아서 한다. 이런 개념이야. 자 해볼게요. 이 사람이 수립했다. 그럼 수립자의 누가? 상급이 승인하죠. 그럼 상급은 보내는데 원래 만든 사람한테 보내겠지. 원래 만든 사람이 받아서 뭐 하는 거야? 공고열람한다. 이 원리잖아. 원리가. 걔네 알았나요? 그럼 공고열람한다 이 말을 알아들 때 이건 뭐야? 알리고 이건 보여준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들어서 승인받고 나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리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뭐다?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지금? 그럼 이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뭐 하는 거냐? 필요사항. 필요사항을 뭐 하는 거다? 조사하고 측량하는 걸 말해. 그래서 아까 여기에 조사 측량하려면 타인 토지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지. 들어가. 그럼 들어가서 손실이 발생했다. 뭐 해줘야 돼? 손실보상. 그러니까 배우상 해줄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아까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부분에서. 그럼 필요사항 조사 측량하고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으니까 비구속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공청회 이렇게 나와야지. 만약에 구속적 계획은 공고열람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절차상에서 요 주민 의견 있는 게 달라져. 비구속일 때는 뭐로 나와? 공청회. 구속적 계획은 공고열람하여 이렇게 순서가. 그러면 공청회가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 공청회가 나오면 누구의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공청회 가면 전문가가 나와 있어. 원래는 주민의견 청취인데 공청회라는 것은 누구까지? 전문가까지 들어라 요 뜻이 돼. 혹시 공청회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가본 적이 없어. 그지? 앞으로 혹시 공청회 하면 그냥 한번 가봐요. 분위기라도 보게. 가면 꼭 이렇게 돼 있어. 연단이 있어. 연단. 거기에 책상 의자 몇 개 놓고 그 앞에 누구 앉아 있어. 이름이 써 있어. 누구누구라고.
그게 바로 전문가야.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안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자 의견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때 손 드는 거야. 그래서 뭘로? 구두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공청회야. 그러니까 공청회는 항상 누구하고 누구?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같이 듣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공청회 할 때도 어디다 공고해야 돼? 신문에 공고 이렇게 나와. 요것만 기억하면 돼. 항상 공고를 왜 신문에 하느냐? 여러분이 관보나 공보라는 거를 아까 이 공고나 고시를 하는데 이 공고 고시를 행정청에서는 뭐를 사용하느냐 그 말이지. 관보나 공보라는 걸 사용해야 돼. 관보나 공보. 그럼 관보라는 것은 국가라든가 장관들이 활용하는 것을 관보라고 그래.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공고할 때 쓰는, 알릴 때 쓰는 용어를 공보라고 표현해. 그럼 우리가 여러분 관보 공고 보신 분 있나요? 별로 없지. 그럼 주민 의견 들을 때 관보 공보의 실험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주민 의견 들을 때는 어디에다? 신문에. 그러니까 용어가 공고 나왔다고 해서 전부 관보 공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민 의견 들을 때 공고 그럼 어디에다? 신문에 그래. 그럼 그게 아닐 때는 전부 다 어디에다? 관보 공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 가면 있을까? 뭐 지하철역에 가도 있을 거고 터미널 같은 데도 있어. 안 되면 광역시청에 가봐. 나 공보 하나 주세요 그래봐. 그럼 뭐라고 나올까? 울산 광역시보 이렇게 해놨어. 요게 공보야 공보. 공보라고 안 써 있어. 울산 광역시보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요 보자 쓰는 게 어디야? 신문에서 많이 써 신문. 무슨 일보 이러잖아. 무슨 일보. 그게 똑같은 그런 의미야. 알릴 때 쓰는 의미를 보라고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군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 무슨 군보 이렇게 해놨어. 일반 시는 무슨 시보 이렇게 해놨어. 이런 거를 공보라고 그래요. 관보는 딱 여러분들 책만에 요약집만에 책으로 돼 있어. 책으로. 그래서 이제 주기가 있겠지. 발행하는 주기가.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발행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 관보는요, 거의 매일 나와. 거의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나와. 매일, 워낙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매일 나올 거고. 울산광역시 매일 나올 수가 없지. 광역시는. 그래서 주기가 정해졌어. 울산에서는 뭐 1년, 한 달에 한 번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15일 단위로 발행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어. 거기를 통해서 알리는 거고. 우리 주민 의견 들을 때는 반드시 어디다? 신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의회로 넘어가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 지방이라는 말은, 아까 어디를 지방이라고 그랬나요? 시도나, 시군 구조, 시도나 시군구. 그러면 저 앞에가 시장군수 그랬어. 시험 문제가. 그럼 여기 어디예요? 시군의회 그래야죠. 지방의회 이렇게 안 나와 시험 문제가. 저기 사람 이름에 따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은 시도나 시군인데 쪽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그러면 시도의회. 그게 지방의회란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계획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시장군수 의견도 같이 들어라 하는 게 어디에만 있냐면 광역에만 있어. 광역에만. 그래서 이걸 시험에 또 낸 거야. 다른 계획은 지방의 의견으로 끝나지. 지자체장 의견 들어라 이런 게 없어. 근데 무슨 계획만? 광역에만 있어. 광역에만.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지방의회 뒤에 광역만큼은 누구의 의견도 그 시장군수 의견도 같이 들어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책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있나요? 시도, 시군 해놓고 굵은 것이 나와 있잖아. 시장군수 의견도 이렇게. 요것만 광역에 필요해. 다른 거는 전부 광역에서는 광역 빼고는 지방의회로 끝나. 근데 광역만 지방의회 뒤에 시장군수 요게 나와. 근데 요걸 시험에서 세 번째 냈어. 세 번째 계속. 왜? 전체적인 개념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걸 묻는 거니까 그걸 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듣고 그래서 이제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승인 신청하고 신청받으면 이 사람들이 뭐 한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 그러면 협의는 공법은 다 같아요. 자, 두 가지가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또 하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요거는 뭐라고 그랬나요?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이죠.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행정청이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중앙자가 들어가면 장관만을 말해. 장관만. 근데 관계 행정하면 다 돼. 다.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 되고 시장군수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냐면 요 사람이 할 때 국토부 장관은 직급이 같은 누구하고 중앙자가 붙은 거하고 협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도지사나 지자체들은 누구하고 관계 행정하고 이렇게 놨어.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만 써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관계 행정이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일일이 구분해서 쓸 때는 시험에서 도지사 그러면 관계 행정, 국토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 근데 이걸 한 개로 써놓으면 뭐라고 써나? 관계 행정 그러면 돼. 그리고 여러분 책에도 아까 그 송부 쪽에 봐보세요. 협의 쪽은 두 개를 써놨죠. 그 협의 쪽에 보면 도지사는 누구? 관계 행정 협의. 자,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협의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송부할 때는 내가 줄여서 뭐라고 했어? 관계 행정 오류 낸 게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구분 잘해야 돼. 국토부 장관 할 때는 반드시 누구 나와? 중앙행정이 나와. 근데 시도지사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관계행정 그러면 돼. 근데 모두 다 표현할 때는 그냥 관계행정 이렇게 써놔. 이유는 여기 모든 행정청이니까. 좀 해볼게요. 경북도지사가 지금 승인하려고 그래. 경북도지사가. 그때 울산에 관계돼 있어. 그럼 누구하고? 울산광역시장 의견 들어봐야죠. 협의해야지. 자, 경북도지사가 승인하려고 하는데 산림에 관한 문제가 걸려서 산림 때문에. 그러면 산림에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바다에 관련되면 바다하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놨어. 근데 장관은 뭐끼리만? 장관끼리만 해도 된다 이 뜻이 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공법 시간에 협의 그럼 요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럼 이거 알면 다 풀리니까. 자, 아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앞에 지방을 쓸지 중앙을 쓸지는 구분하라. 국토부 장관은 뭐를 쓰고? 중앙으로 하고 지자체는 지방으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승인되고 여기 잘 해볼게요. 송부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잘 봐요. 도지사가 승인했다. 그럼 도지사가 승인해서 송부하려고 한다. 요 사람 이름 누구? 도지사라고 그랬어. 관계행정. 맞나요? 관계행정. 여기는 시장 군수. 맞아요? 이거 모르면 시험 문제 못 풀어. 아까처럼 써주면 그 바꿔놓을 거 아니야. 바꿔놓은 걸 여러분이 찾아야지. 다시. 도지사 갈 때는 협의한 사람이 누구? 관계행정. 수립자는 시장 군수 해야지.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그럼 다시. 국토부 장관이 승인했다. 협의한 사람. 관계중앙. 여기는 시도지사. 그래서 요 사람이 뭐 하면 돼? 공고연락 요 뜻이지. 시장군수가 받으면 시장군수 공고연락. 시도지사가 받으면 시도지사 공고연락 이렇게 해요. 자, 날짜. 지방의 의견은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협의도 결국은 의견 청취니까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그러니까 행정청이나 지방의회는 전부 며칠로? 30일로. 자, 여기서 공고는 관보나 공보에 맞나요? 이 공고는 관보나 공보에 한다. 관보는 틀렸지? 국토부 장관 없잖아. 지자체 원칙적인 수립자니까 장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관보에 이러면 안 돼. 공보에. 자, 보여주는 거 날짜 며칠? 30일 이상. 그래서 피구속에서는 날짜가 3개 나와. 날짜, 지방의회 의견, 협의 그러면 30일 안에, 보여주는 건 며칠? 30일 이상 이렇게 3개 나와요. 그러니까 광역이든 기본이든 이 내용 똑같아.
근데 이제 주로 기본은 이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기본은. 광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광역에서. 그래서 미리서 여기다 기본 대신에 여기다 설명을 같이 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시도록 하고. 앞에 있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읽으셔도 돼. 그 대신에 이제 안 한 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13페이지에. 기초조사. 참고로 거기다 법 제13조 이렇게 써보세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 거 내가 대비해서 미리 알려줄 거예요. 여기 13조의 기초조사가 1번 수리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필요한 사항 뭐하라? 조사, 측량하라.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기초조사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자, 2번, 3번은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보시고, 자, 4번. 수리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라. 그때 구축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5년마다는 무슨 조사할 때? 기초조사에서 나와. 기초조사에서. 원래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가도 5년마다 이 숫자가 나오죠? 그건 타당성 검토하는 거고, 여기는 타당성이 아니라 무슨 조사에 대해서? 기초조사야. 기초조사에 대해서 5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공청회. 1번 수리권자는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뭐하라? 공청회 열어. 누구 의견 듣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자, 동그라미 2번 끝문장 밑줄 긋은 거.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면 된다. 3번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울산, 경주, 포항, 요렇게 세 개가 묶어졌다. 응? 이게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그래서 큰 데서 하니까 여기다 공청회를 울산에서 하려고 한다. 그럼 이쪽 사람들 오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그러니까 원래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공청회 하라. 근데 필요하면 뭐 하라? 구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야 오기 쉽다. 그 말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권 단위? 광역계획권 단위. 필요할 때는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끝문장. 이때 공청회는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뭐 한다? 주재한다 그랬지? 주재한다는 게 뭐야? 마이크 잡고 사회 보는 사람을 누가? 수리권자가 지명해. 그 지명한 사람이 주재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자체 의견 청취. 시도지사, 시장구서는 광역도시의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나 시군의회와 그리고 누구의 의견도?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데, 요 시장군수 의견은 무슨 계획에만 있어? 광역에만 있어. 광역에만.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자,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라? 30일 안에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승인권자. 자,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누구다? 국장의 승인이다. 그런데 다만, 아까 시장군수의 요청이나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공동이나 단독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또 나오죠?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 승인? 도지사 승인. 하고 협의심의 거쳐라. 쭉 읽으시면 돼. 그리고 밑에 송부열람. 역시 똑같이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굵은 글씨나 밑줄 그은 정도만 그 정도로 구분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가 다 되시면 나중에는 요 표 갖고 그냥 공부하셔도 일단 무방하니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 바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절차만 보고 앞에 내용 읽어서 공부하시고.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 기본 계획이 나와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죠? 지금 눈들이 언제 쉬어주나, 페이지가 언제 바뀌나 이러고 있어. 그래서 쉬어드릴게. 쉬었다가 기본 계획 들어갈게요.